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밤 10시 36분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주보다 지지율이 약간 떨어졌는데 그래도 윤석열 32.7%, 이재명 25.5%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서 윤석열 씨가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7.2%포인트, 7.2%포인트 리드하는데 양자 대결을 붙이면은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우선 이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여론조사 업체 P&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 더 300,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지난 26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2.7%로 1위였습니다. 2주 전에 39.1%, 일주 전에는 조금 떨어져서 33.9%, 이번에도 약간 1.2%포인트 떨어졌네요. 약간 떨어져서 32.7%.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25.5%로서 지난주 조사는 27.2%였으니까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동반 하락인데 그 떨어지는 낙폭은 미미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3%, 그리고 지난 24일 국민의힘의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지난주보다 조금 올라가지고 6.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6위에서 4위로 올랐네요.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5위 내에 든 사람은 홍 의원이 유일합니다. 이어서 5위에는 추미애 5.5%, 최재형 감사원장 3.7%, 유승민 전 의원 3.1%, 정세균 전 총리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여권 후보 중에서 지지율을 조사를 하니까 이재명 32.3, 이낙연 14.5, 추미애 9.1, 정세균 6.4, 박용진 의원 5.4% 순으로 나타났고, 범야권으로서 좁혀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윤석열 34.3, 홍준표 14.1, 유승민 8.8, 국민의당 안철수 5.6, 최재형 원장 5.5, 원희룡 지사 3.6, 김동연 전 부총리 2.6, 하태경 2.4% 순이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가상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윤석열 50.5%, 이지사 40.5%로서 정확하게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상당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48.3, 이지사 43.1%여서 5.2%포인트밖에 안 됐는데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럼 이 이른바 X파일 별 효과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양자 대결은 50.8대 40.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낙연,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붙이면은 비슷한 구도가 나오는 거는 이게 양쪽이 단일화했을 때, 여야가 단일화했을 때의 가상인데 이렇게 되면은 선명하게 거의 고정적으로 지지층이 갈려버린다는 거죠. 상당히 이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좌우로 가른다고 한다면은 선명하게 그 경계선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좀처럼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5대4 구도가 윤석열 5,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4, 5대4 구도.
5대4 구도가 어느 정도 고착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3%, 더불어민주당 30.5%, 열린민주당 6.8%, 국민의당 6.6%, 정의당 4% 순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이 조사가 P&R 리서치 조사가 비교적 저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쭉 지속적으로 하니까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그 흐름에 따라서 대충 그 변화의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가끔씩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쭉 흐름을 유지하는 여론조사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P&R 리서치 조사를 제가 인용을 가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것은 홍준표 씨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나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씨가 오는 29일 정치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언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을 돌면서 하는 행동은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역시 경선은 국민의힘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차피 국민의힘에 들어갈 건데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 짜증을 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세력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는 당장 분열주의자다 하는 비판을 받게 되니까 여기서 윤석열 씨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면도 있죠.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당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독불장군처럼 보였던 윤석열 이미지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지층도 이제 안심하고 밀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제3당을 만들지 어중간한 상태에서 뭔가 마음을 윤석열 씨 쪽으로 맡기기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시간을 일주일 뒤로 잡느냐, 한 달 뒤로 잡느냐, 2달 뒤로 잡느냐, 이 시간 문제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전쟁도 타이밍입니다.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대충 이깁니다. 선제적으로 하다가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고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꼼꼼하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틀려버리면 고칠 시간이 없어요. 궤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비행기를 예로 들면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 순항하다가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3만 피트 상공에 있으니까 바로 잡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착륙 중에 예컨대 지상 500m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큰일입니다. 착륙 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고도가 500m니까 그 사이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윤석열 전 총장 주변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걸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윤석열 씨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스피드입니다. 전쟁과 정치는 공통점이 많은데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하는데 그 승패는 속도에서 결정난다. 그
그 사례가 몽골 기마군단의 세계 석권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영삼, 속도감 있는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징기스칸과 김영삼의 속도감을 벤치마킹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